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니 강의는 자극의 전달 부분, 뉴런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부분이 약간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미니 강의에서 짚어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요. 이거 외에도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스스로 알고 있죠? 일단 우리가 이 강에 들어와서 처음 배웠던 게 바로 뉴런입니다. 뉴런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뉴런의 구조부터 살펴보자면 이렇게 핵이 존재하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인 건데 우리 구심성 뉴런, 즉 감각 뉴런에서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가운데 솟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이 짧은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해요. 여기도 가지돌기가 되겠죠.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는 구심성 뉴런은 여기가 가지돌기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다음 뉴런이나 아니면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긴 돌기, 바로 이 부분이 축삭돌기입니다. 축삭돌기는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도 축삭돌기고요. 이 감각 뉴런에서는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축삭돌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뉴런 중에는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고요.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뉴런 보이죠? 여기 마리집.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마리집인데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보다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에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 운동 뉴런, 그리고 반응기관, 결국엔 반응까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극의 전달 경로는 이렇게 위에 써놨던 것처럼 이런 경로로 전달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자극이 전달되는 것 중에 한 뉴런 내에서 양 방향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흥분의 전도는 탈분극 지점이 한 뉴런 내에서 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탈분극이 생성되고 다시 재분극, 과분극,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때에 이온 통로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온 통로에 열리고 닫히는 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평상시 뉴런의 상태는 세포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극이 나눠졌다라고 해서 분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 상태예요. 얼마나 마이너스냐면요. 마이너스 7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이 마이너스 70mV예요. 그래서 이 전위,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를 휴지 전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분극 상태예요.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거든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됩니다. 유입돼요.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분극 상태에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탈분극 됩니다. 자, 탈분극 되고 있는 시점 2번 시점이 바로 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시간이 조금 지나면 탈분극 됐던 곳은 재분극 되는데요. 그 재분극 되는 이유는 칼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유출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양이온이 바깥으로 막 나가니까 다시 세포 바깥이 플러스,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번 상태가 이런 재분극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4번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다시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이 부분만 봤어요. 자극이 온 요 지점만 본 거예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의 변화를 보면 순서대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분극인 지점이 하나 발생을 하고요. 이 탈분극은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흥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한 박자 늦게 여기가 탈분극, 조금 더 한 박자 늦게 더 옆이 탈분극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 통로가 열렸을 때 나트륨이 유입되고 칼륨 통로가 열렸을 때 칼륨이 유출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온의 불균등 분포 때문에 그래요. 이 전 상황에 정말 살아있는 세포라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ATP를 사용하며 나트륨을 바깥으로, 이거 외워야 돼요. 얘는 나가니까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의 불균등 분포로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휴지전이에 대해서 잠깐 말했죠. 세포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평상시 상태에는 마이너스인데 바깥에 비해서 마이너스 70mV 정도 마이너스이다 라고 했고요. 탈분극이 되면 이렇게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돼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데 얼마나 플러스가 되냐면 플러스 35 정도까지, 세포 안이 플러스 35 정도의 막전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활동전위예요. 그래서 자극의 전달,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을 보면 자극이 오자마자 나트륨 통로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되고요. 한 박자 늦게 칼륨 통로 열려서 칼륨이 유출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흥분의 전달인데요. 흥분의 전달에서는 흥분이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약간의 틈,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의 확산으로 다음 뉴런을 탈분시킨다 이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보자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시냅스 소포, 축삭돌기 말단에 존재하는 이제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냅스 이전 뉴런, 이후 뉴런이라고 나눠놨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이전 뉴런의 탈분극이 쭉 진행되어 오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냅스 틈으로 확산된 신경전달 물질은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수용체에 가서 결합합니다. 지금 수용체에 결합하려는 모습? 이거는 결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수용체는요, 나트륨 통로예요. 수용체를 달고 있는 나트륨 통로인 거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다음 뉴런도 똑같이 탈분극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흥분의 전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흥분의 전도와 전달 속도 구하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탐구에 있는 뉴런 중에 A만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A만 좀 볼까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 속도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면은 문제 풀기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 탐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인 민마리집 신경 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에서는 흥분의 전도가 1ms당 2cm 간다라는 걸 미리 알려줬고요.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에 4ms가 경과하고 나서 A의 D2에서의 막전위가 마이너스 80이다 라는 걸 알려줬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요. 왜 이렇게 나오냐? 왜 A에 D1에 자극을 주고 나서 4ms가 지나면 D2에서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위가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경과된 시간 동안 흥분은 이동이라는 걸 해요.
D1에서 D2로 이동을 하겠죠. 그쵸? D1에서 D2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면 총 2cm이기 때문에 1ms밖에 안 걸려요. 지금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라고 했으니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에는 3ms가 쓰였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D2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 쓰인 시간 3ms 후에 막전이를 한번 보면 마이너스 80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흥분의 이동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지점에서의 막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극의 전달에서 맨 마지막에 근육 수축 나오거든요. 근육 수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근육 수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 단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근육 섬유를 이루는 근육의 근원 섬유, 바로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는 외워야 하죠. 근육 원섬유에는요, 이렇게 마디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조가 보여요. 그걸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지선과 지선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는 M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조금 어둡게 보여서 A대, 암대라고 하고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은 I대, 명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여기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은 H대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활주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선과 지선이 안쪽으로 찌부되듯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형태로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수축입니다. 이 근수축 했을 때 길이 변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길이 변화 살펴보면 I 대 H 대 근육 원섬유 마디는 짧아져요. A 대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어떤 각 부분의 길이 변화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별표를 그리고 싶었어요. 별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 그럼 이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에서의 길이 변화는 우리가 또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이 근수축,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표시한 지선 있죠? 이 지선이 선생님이 표시한 요만큼 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는 양옆이 좌우 대칭이니까 양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큼이 D만큼이라고 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가 근수축할 때 마이너스 2D만큼 수축하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D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X의 길이 전체는 X 마이너스 2D가 되고요. 이제 각 부분의 길이 변화를 보면 기역은 여기죠. 여기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인데 D만큼 줄어드니까 기역 마이너스 D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위인데 이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부분은 니은 플러스 D만큼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디귿 부분 보세요. 디귿은 H대를 의미합니다. H대는 양쪽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D 그리고 D만큼 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귿의 길이는 마이너스 2D, X의 길이 변화와 같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익혀보고 다음 시간에 신경계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